타액, 침이 네네. 않습니까? 침으로 이제 하는 호르몬 검사인데 1시간 내내 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이게 침이 잘 안 나와가지고 몇 가지 문제가 있어요. 아주 좋은 검사이기는 한데 전체 경로를 밑에서 조율하고 있는 거는 실은 자율신경이 또 조율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타액 호르몬 검사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리려고 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아프지 마셔의 닥터 준스 김준영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아프지 마시오의 닥터 준스 조준호입니다. 저희가 이제 지난번에 DHEA라고 하는 기력 호르몬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을 좀 드리면서 이제 검사를 이제 좀 물어보시는 분들이 많아요. 이게 네네. 도대체 이제 검사가 뭔가? 그래서 자꾸 물어보시는 분들에 대해서 이게 상세하게 설명을 좀 해드리기 위해서 오늘은 타액 호르몬 검사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리려고 합니다. 타액 호르몬 검사. 그럼 말 그대로 이제 이게 타액, 침이 네네. 않습니까? 침으로 이제 하는 호르몬 검사인데, 그 혹시 뭐 검사를 해보신 적은 있죠. 있으세요? 네. 이 검사가 사실 기능의학적인 검사들은 좀 까다로워요. 네. 왜 까다로우냐면 그냥 간단하게 해가지고는 원인을 밝혀내지 못하기 때문에 네. 여러 절차들을 거쳐서 좀 더 정확하게 네. 찾아보고자 이게 노력을 하는 흔적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뭐 기능의학적인 검사를 하러 왔는데 이 검사도 너무 귀찮고 뭐 가격도 비싸고 이렇게 생각하실 게 아니라 이렇게 하는 것이 원인을 찾아내는데 매우 중요한 방법이기 때문에 이렇게밖에 할 수가 없다라는 사실을 좀 이해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선은 이제 그것부터 먼저 이해를 하셨다면 이 타액 검사는 어떻게 하냐면 하루에 3번 내지 4번 검사를 하게 됩니다.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그 다음에 30분 후에, 그 다음에 오후에, 저녁에 이렇게 이제 하게 되는데, 이 타액 호르몬 검사의 목적은 스테로이드 계열의 호르몬을 알아내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그 스테로이드 호르몬의 계열이라고 하면 콜레스테롤에서부터 네. 시작을 해서 우리가 보통 스트레스 호르몬이라고 하는 콜티졸, 남성 호르몬이라고 하는 테스토스테론, 성 호르몬이죠, 그죠? 여성 호르몬, 에스트로겐, 뭐 이렇게가 이제 대표적인 거고, 그 중간에 DHEA라는 이제 호르몬도 있고, 뭐 이렇게 이제 되는 거죠. 그러고 이제 잘 알려져 있지는 않지만 미네랄로 콜티코이드라고 미네랄, 우리 몸에서 미네랄 성분을 이제 조절해주는 그런 호르몬도 다 스테로이드 계열의 호르몬들입니다. 근데 미네랄을 조정하는 그 호르몬들은 변동이 별로 없거든요. 네. 그래서 그거는 이제 검사를 하지는 않고 나머지 것들 이제 성 호르몬, DHEA, 그 다음에 콜티졸. 그 중에서도 가장 핵심이 콜티졸이 가장 문제들을 많이 일으키게 되는 원인 호르몬이거든요. 그래서 콜티졸을 사실 측정을 하려고 검사를 시작을 한 거예요. 근데 이것만 검사하기가 좀 섭섭하지 않습니까? 네. 엄청 이제 복잡하고 힘들게 했는데, 근데 나머지 검사들은 이제 좀 더 하게 됐단 말이에요. 근데 이게 침이라는 게 해보셔서 아시겠지만 내가 한 번 침을 탁 뱉을 수는 있어요. 네. 근데 그 연속적으로 막 뱉기는 쉽지 않죠? 근데 침을 이만한 시험관에 한 이만큼 넣어야 되거든요. 네네. 그래서 이게 사실 좀 어려워요. 이거 하다 보면 30분이 지나가요. 그러면 30분째 검사를 해야 되는데 그때부터 또 하고 있어요. 그러면 1시간 내내 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이게 침이 잘 안 나와가지고. 근데 그런 여러 가지 이제 어려움들을 해소해 줄 수 있는 방법들도 이제 요즘은 많이 이제 개선되어 있는 방법들이 있습니다. 침으로 이제 하는 검사들이 이렇게 어렵다 보니까 이제 소변으로 하는 검사도 있어요. 네. 예, 더치 테스트라고 소변으로 하는 검사법도 있긴 한데 오늘은 이제 타액에 대해서 조금 더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타액 검사를 이제 스테로이드 계열의 호르몬들을 다 알아보는 건데, 제가 타액 호르몬 검사를 많이 할 때는 거의 국내에서 1등, 2등 뭐 이렇게 이제 다툴 정도로 검사를 많이 했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여성 호르몬과 이제 관련되어 있는 유방 갑상선 이제 전문이다 보니까 그런 분 계열의 이게 환자분들이 많아가지고 호르몬 검사를 조금 더 이제 철저하게 해서 이런 분들의 고통을 좀 이제 덜어드려야 되겠다 해서 검사를 굉장히 많이 했는데, 몇 가지 문제가 있어요. 아주 좋은 검사이기는 한데 몇 가지 문제가, 이 국내에서 검사하기가 좀 미덥잖아요. 결과들 자체가요. 왜 그러냐면 모든 환자들이 대부분 비슷해요. 물론 병원에 왔으니까 뭐 비슷하신 분들이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이제 대부분 비슷할 수 있는데,
이게 너무 천편일률적으로 결과들이 비슷하다. 그럼 이거 굳이 검사할 필요가 있겠나? 이게 첫 번째 이제 문제였고, 이 검사하는 기간이 조금 까다로워요. 물론 이게 검사를 하는 시간도 까다롭지만 그 기간이 보통 이제 생리 주기가 28일이라 그러면 21일째쯤 되는 기간에 이제 검사를 해야 가장 정확하다고요. 근데 20일날 딱 지킬 수가 없으니까. 근데 요즘에 생리가 불규칙하게 하시는 분들 얼마나 많은지 아세요? 이 시간을 참 찾아내기가 너무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거 사실 상관없이 이제 검사들을 막 하게 되는데, 우리가 교과서에 보면 생리 주기에 따라서 호르몬의 변화들이 생겨요. 근데 이건 검사를 하면 국내 업체에 보내면 거의 대부분 대등소이하게 나오거든요. 그러면 생리 주기와 상관없이 결과도 비슷하고, 누가 하든지 상관없이 결과가 비슷하면 굳이 이 검사를 뭐 하러 하나? 이게 가격도 비싸고 이런데, 그렇게 생각해서 요즘은 타액 검사를 거의 안 하는 게 아니라 아예 이제 사실은 안 하죠. 하지 않고 이 혈액 검사로 대체할 수 있는 방법을 이렇게 찾아보고 있는 거죠. 그러면 왜 보통 다른 곳에서는 혈액 검사를 하지 않고 타액 검사를 고집하는가, 이렇게 이제 또 설명을 드리자면, 혈액 검사는 이게 단백질에 묶여 있는 호르몬과 그냥 호르몬만 떠돌아다니는 자유형, 이게 이제 두 가지 형태를 다 측정을 하는 거예요. 근데 타액 호르몬은 자유형, 이 자유형이 어떤 의미냐? 세포에 직접적으로 작용해서 호르몬의 그런 반응들이 일으키는 호르몬들이거든요. 그런 형태의 호르몬만 딱 측정을 하는 거기 때문에 실제로 우리 몸에 어떻게 작용을 하는가에 대해서 알아보려면 이제 타액 검사나 뭐 더치 테스트나 이제 그런 기능의학적인 검사를 좀 이제 해보는 게 좋겠다라고 얘기는 하는데, 여기에서 한번 좀 생각해 보셔야지 될 게 있어요. 호르몬이 이렇게 많이 나오는 사람하고 요만큼밖에 안 나오는 사람하고 비교를 해봅시다. 이 사람이 자유 형태가 많겠어요? 이 사람이 자유 형태가 많겠어요? 많이 나온 사람이 자유형이 많겠죠. 당연히 이 네. 사람이 많겠죠. 네. 근데 이 사람이 항상 많다라고 얘기를 할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여러 가지 이제 대사 기전의 문제로 자유 형태는 요거밖에 안 될 수 있거든요. 원래 이만큼 나와야 되는데 네. 요거밖에. 그러면 이 사람이 이만큼이 나오는지 이만큼이 나오는지를 알면 좋잖아요. 네, 네. 그래서 기능의학적인 검사를 권하는데, 사실 혈액 검사는 그거 하나만 하는 게 아니고 여러 가지를 같이 하거든요. 그래서 이 자유 형태를 직접적으로 볼 수는 없지만 여러 가지 주변 상황을 보면 얘가 어느 정도 상태가 되겠다라는 거를 예측해 볼 수가 있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그런 이제 예측해 볼 수가 있다면 우리가 훨씬 더 쉽게 검사를 할 수가 네. 있는 거죠. 그래서 반드시 타액 검사를 해야지만 결과를 정확히 알 수 있다. 이거는 제가 이제 오랜 경험에 여러 이제 많은 케이스로 검사를 해보니까 굳이 그렇게까지 할 필요가 없더라. 기능의학적인 검사가 매우 좋은 측면이 있긴 하지만 우리가 예측해 볼 수가 있는 정도면 충분하다. 왜냐하면 기능의학적인 검사는 정량 검사이지 정성 검사가 아니에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있느냐 없느냐 대충의 정도만 알면 되는 거지, 이걸 정확한 수치를 따져가지고 그렇게 하는 게 별 의미가 없어요. 혈액 검사는 조금 더 정성적인 부분이 있긴 하지만 그 혈액 검사조차도 사실은 이게 있다 없다의 분위기, 네. 이게 굉장히 높다 아니면 높다, 이거 뭐 괜찮다, 이거 많이 부족하다 이런 정도의 단계 정도로만 알면 이게 해결되는 부분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근데 기능의학적인 검사는 거의 대부분 그렇다. 이거를 수치가 뭐 1이 2가 됐고 2가 10이 되면 더 문제고 10이 뭐 20이 되면 굉장히 위험하고 이런 거는 아닙니다. 굉장히 작은 범위 안에서 움직이는 것들이기 때문에 그렇게까지 민감하게 검사를 하실 필요가 없다. 그래서 이게 조금 더 이제 경험이 많으신 분들을 찾는다면 여러분들이 굳이 이제 어려운 방법을 통하지 않고 또 이게 국내에서 이게 별로 정확하지도 않은 그런 업체를 통해서 결과치를 얻어서 내가 조치를 하다 보면 혼선을 빚을 수가 있거든요. 그런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는 좋은 방법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타액 검사는 이게 내가 꼭 필요한 분들은 해보시면 좋아요. 타액 검사 하기에 좀 까다롭다, 어렵다 그러면 더치 테스트라는 검사가 있거든요. 그런 검사를 해보면 좋은데, 그게 타액 검사든 더치 검사든 반드시 꼭 비싼 값을 내고 꼭 해야 되는 검사는 아니다. 이렇게
설명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아니면 기능의학적인 검사를 한번 이제 분위기를 한번 맛봐야 되겠다 하시는 분들은 한번 해보시면 또 도움이 네. 되기도 하실 거예요. 네, 여기서 또 하나만 이제 갑자기 생각나는 게 있어서 말씀드리면 지금 우리가 이제 코티졸이라는 부신에서 만들어지는 호르몬 자체를 조금 더 정확하게 보기 위해서 이제 타액이라는 검사를 하는 건데 또 그 검사 결과값에 이상이 나오면 거기에만 또 매몰되시는 분들이 있어요. 아, 그렇죠. 그런데 실은 이 부신에서 호르몬을 만들어내는 그 과정 이전에는 HPA 엑시스라고 시상하부 그리고 뇌하수체 그리고 부신의 그 신경 전체적인 신경 전달 경로상에서 이 부신이라는 것들이 기능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전체 경로를 또 봐야 되고 이 전체 경로를 밑에서 조율하고 있는 거는 실은 자율신경이 또 조율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너무 뭐 부신에서나 코티졸이 너무 높게 나와 너무 다 고갈이 돼서 여기서 이야기가 끝나면 안 됩니다. 그 문제를 일으키고 있는 HPA 엑시스에는 어떤 문제가 있고 그 HPA 엑시스를 결합하고 있는 자율신경계 이상은 어떤 문제가 있는지까지 확인해 주시면 여러분들이 앓고 계신 여러분들이 불편하고 있는 증상이나 질병들을 해결하기가 훨씬 더 쉬울 수 있겠습니다. 아, 네. 아주 좋은 말씀으로 요약을 해주신 것 같습니다. 전체에서 부분을 또 부분에서 네. 또 전체를 이렇게 이제 파악을 해야 된다 이런 말씀이신데 굉장히 중요하신 말씀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 타액 검사만으로 또 타액 검사 결과만으로 여러분들이 내 몸이 이렇다 저렇다 이게 판단하시지 않으시고 뭐 다른 검사들도 다 마찬가지죠. 네네. 그죠? 네. 내 상태를 하나로 못 박지 마라 라는 걸 꼭 명심을 하시고 다음에 좀 더 이게 유익한 내용으로 여러분들이 설명드릴 내용을 좀 찾아보고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